지난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유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정보 유출했다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검찰도 뻔뻔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할 때는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이 건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경수 재판은 끝나고 난 뒤에 피해자로 입건도 되지 않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되고 피고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2016년도 법조비리 사건인 정은호 게이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당시에 법원 내규에 따라 영장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법원 내규에 따른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긴급보고사건에 의해 법원 직원이 아닌 해당 사건의 담당자, 법관이죠. 법관이 행정처에 직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은호 게이트는 그 당시에 법조비리였죠. 그래서 법원 직원들도 관련이 되어 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건 당연히 예규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를 했다고 피해자로 되어 있던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도지사를 유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거꾸로 이번에는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창호 부장판사를 이번에 법관 재임용 대상에서는 탈락시키지 않아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이 정권의 사법부 침탈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 유죄 선고 후에 민주당과 여권은 양성태 적폐사단의 일원이었다. 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촛불 정부를 흔드는 조직적인 저항이다. 온갖 음해를 다해가면서 비난을 했죠. 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소하자마자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를 해버렸어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가지고 기소한 사건임을 자신들이 잘 알 건데 기소에 맞춰서 바로 재판 배제를 또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법관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집권당에서 그렇게 법관들 상대로 협박을 하는데도 대법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8일 SBS 단독 보도를 보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하자면 여론조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드루킹에게 김경수가 여론조작 지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국정 지지도 40% 조금 넘는 지금 상황도 과연 이게 사실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2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시중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MB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어차피 MB는 보석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석방해 준 것은 김경수 보석 석방을 위한 여론 물타기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8,840만 건으로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의 200배나 더 많은 게 수를 조작했죠.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때 문재인과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200배 이상 많은 댓글을 지난 대선 때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확정되면 할 말이 없겠죠. 자기들이 주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미 그 판결문에 드러난 김경수 윗선이 누구냐. 판결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간접 증거로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연루가 되었지 않느냐. 그게 간접 증거도 많아요. 그러면 윗선 특검을 통해서 여론조작에 진짜 최정상에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 그걸 밝히는 게 야당의 가장 시급한 책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드립니다.